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공화당의 릭 스콧 상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러분이 참 기다리시던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지금 하나둘 막 이야기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 이해한다.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이거 무슨 일이지?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인의 공식 입장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있는데 1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확실한 메시지를 내면 그게 국내 정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 소식 오늘 한번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정말 눈 뜨고 보고도 믿기 힘든 비밀번호 1, 2, 3, 4, 5 같은 말도 안 되는 의혹도 있었습니다만 또 한 가지 대통령이 직접 지목한 게 바로 중국 간첩의 존재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인이 미국의 항공모함 기함에 있는 거를 드론으로 촬영한 거예요. 폰으로 촬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정원 건물도 드론으로 촬영하다 걸렸어요. 누가 봐도 명확한 간첩이죠. 근데 이 중국인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 우리나라 간첩죄 법에는 북한 간첩만 처벌할 수 있어요. 외국 간첩 처벌을 못해요. 요한이 엄마님, 아시아투데이 신문 신청하려는데 전화통화가 안 된다. 이거 아시아투데이에서 좀 체크하셔야겠는데요. 네. 우리 구독자들 많이 늘어나시면 너무 좋은 일인데. 다시 한번. 네. 우리 간첩죄에서는 북한 간첩만 처벌할 수 있어요. 그건 오케이. 근데 외국 간첩 처벌을 못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없어요. 어느 나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간첩죄를 개정하겠다. 외국 간첩도 처벌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이재명과 민주당이 브레이크 걸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민주당도요, 간첩죄 개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중국 간첩들의 간첩 행위가 적발되니까 갑자기 입을 싹 씻고 180도 바뀌었어요. 간첩죄 개정 안 한다. 여러분, 이재명이 중국의 국장급에 불과한 싱하이밍 전 주한대사 집에 찾아가가지고 싱하이밍이 우리나라 대통령 욕하도록 판 깔아준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냥 중국한테는 쉐쉐만 하면 된다라고 말했죠. 문재인은 중국 가가지고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나라는 소국이다. 우리는 중국몽을 꾸겠다. 굴욕을 겪었죠. 중국 공안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실 출입 비자를 두들겨 팼는데도 우리가 한마디 항의 못하고 중국에서 혼밥이나 먹고 왔죠. 민주당의 친중 사대주의는 바꿀 수 없는 뿌리 깊은 DNA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선거에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호주, 캐나다 모두 자신들의 대선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으로부터 제기되어 있습니다.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중국 간첩들의 조직적 활동이 발각되어서 호주와 중국 사이에 외교를 끊니 많이, 단교를 하니 많이 하는 심각한 지경까지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 굉장히 커다란 중식당이 알고 보니 중국 간첩들의 본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죠. 그 중식당 이름이 동방명주일까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한강 위에 있던. 근데 그 동방명주에 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행사한 사진도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니까 기억나시죠? 중국 간첩이, 중국 정부의 막대한 비자금이 세계 각국의 주요 정치인들에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호주에 있는 중국 간첩 조직이 우리나라에 없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중국과 가까이 북한을 두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그 동방명주가 중국 간첩 기관이라면 그게 그 중국집 하나일까요? 꼴랑 국장급밖에 안 되는 싱하이밍 앞에서 굽신거리는 이재명이
중국의 다른 정치인들 앞에서는 얼굴이나 제대로 들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런 총체적 국가 안보에 대한 문제의식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공화당의 릭 스콧 상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공산주의 중국 정부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이건 미국의 소리라는 VOA라는 미국 관영 매체가 한국 상황과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자 대답한 겁니다. 특히 이 릭 스콧 의원은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공산주의 중국이 비열한 정부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세계 어느 곳이든 우리 삶의 방식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한국은 훌륭한 동맹국이고 한국을 계속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간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공화당 상원 의원이 지지하고 인정한 겁니다.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에서 주 1대사라는 중요한 직책을 수행했던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론한 중국인 간첩 사건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구체적 언급은 자제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서 지금 매우 도전적인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윤 대통령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상황과 대국민 당화문이 미국 정치권에 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 인사들,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국 간첩 문제를 제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로 치면 사전투표인 관외투표가 민주당 몰표가 나오는 거 이거 용납할 수 없다 라고 말했는데 그와 같은 문제의식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이 많다는 거죠. 한국계인 영김 공화당 하원 의원,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을 배출한 공화당의 하원 의원도 이 VOA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확신한다. 한미일 관계 약화시키는 것은 우리 적들을 대담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 한미일 관계를 중시한 것을 탄핵 사유로 삼고 북한, 중국, 러시아 편들어야 된다고 말한 거, 이거를 비판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공화당의 주요 의원들이 공식 발언을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이든의 시간은 끝났고요. 공화당의 시간, 트럼프의 시간이 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상원, 하원까지도 공화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대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보다는 비교도 안 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특히나 중국 간첩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지지하고 있는 이 현상이 1월 20일 이후에는 더욱더 거세지겠죠.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하게 되면 훨씬 더 강력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대한 지지 메시지가 미국 정부와 공화당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공식 메시지 등이 당연히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끼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펀치 시간에는 당분간은 국내 정치를 위주로 계속 다룰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가급적 해외 정치인들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 지지 메시지,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 공화당 의원들의 메시지를 가능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한미동맹 굳건하다. 그리고 그 어느 대통령보다 미국과 우리 서방의
자유진영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점을 자주 말씀드리고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